여러분,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때 솔직히 귀찮다고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반대로 아이가 질문을 너무 하지 않아서 걱정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경험 모두 다 해봤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헷갈리면서 시간만 흘려 보내니까 해결은커녕 사춘기를 걱정하는 아빠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마주하게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뭘 자꾸 물어봐? 또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그런 부모의 불안과 피곤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직접 읽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책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왜 질문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초등 똑똑한 질문법입니다. 2025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체인지업, 저자는 이현욱, 이현주, 민그림, 페이지 수는 260페이지입니다. 요즘 챗GPT를 필두로 무수히 많은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질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죠. 덕분에 똑똑하게 질문하면 똑똑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게 됐는데요. 이 책은 초등생들에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다는 왜에 가깝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하는 방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를 보너스 정도로 붙여놓은 걸로 보여요.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할 때 귀찮아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뭘 자꾸 물어봐?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은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의 사고를 막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질문은 생각의 문을 여는 열쇠야.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지 않고 모르는 것을 계속 모르는 채로 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이 책의 24페이지 문장인데요. 초반이죠. 이 책은 이렇듯 초반부터 저한테 꽤나 큰 울림을 주면서 책을 읽게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단순히 새로운 정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익히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워간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궁금한 것이 많을 때는 세상이 즐겁잖아요. 하지만 질문이 사라지면 활력도 줄어듭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에게 질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잘 받아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야. 이 문장도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귀찮게 생각하는 그 많은 질문들이 사실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이 많은 아이일수록 더욱 깊고 넓은 생각을 가진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중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 사례들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되게 많아요. 학교 수업 중에 던질 수 있는 질문, 친구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면 AI와 로봇이 점점 우리 생활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필요할 질문, 그리고 아이를 감정을 가진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하는 접근법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창의적인 질문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감정이 복잡할 때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보면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AI에게 똑똑하게 질문하면 똑똑하게 답이 나온다. 이는 곧 타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성,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고, 아이의 질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짚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해봐 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정작 수시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건 모르고 멍석 깔아줬으니까 표현해봐 이러는데요. 이러면 난처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아이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가장 큰 교훈은요,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아이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지 여러분께서도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께서 중학교 교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인터뷰 한번 모셔야겠죠?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도 전해드리고 인터뷰를 빙자한 상담도. 네, 여기까지가 초등 똑똑한 질문법의 리뷰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질문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풍성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